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이제 총리로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잘해줬다. 그리고 국민의 목숨을 구한 총리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떠나는 총리한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칭찬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덕담일 수 있는데 뭐 보면 다 해석을 해. 아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구나. 아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기에도 그래요? 뭐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아, 내가 안 되냐고요. 1년 동안 총리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런 덕담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민폐였다. 최악의 총리였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없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가 대통령님 뒤에요. 예. 네. 아니 의례적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이 정도 톤 앤 매너의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리고 이게 또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 중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특히나 청와대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일종의 당무 개입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도 대통령이 너무 지금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권 주자로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상차의 성격은 당연히 있지만 뭐 이거를 통상적인 정무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뭐 사실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다 뇌피셜인 건데. 이 중에 이제 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더 출연해서 했던 그 이른바 증축 재건축 관련해서 얘기에 대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증축 재건축에서 나아가 재개발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했어요. 이걸 두고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한 기자는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국민의 대의라든지 방향성에 따라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유시민 작가 얘기는 뭐 여러 방송에서 뭐 지금 뭐 낱낱이 비판되고 있지만 뭐 본인이 이제 막 원주민인 것처럼 40년째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어떤 동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예. 청와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고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국민들의 감각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게 정치의 모습인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원형적인 고정물이 있다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을 거스르는 어떤 뭐 그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고 그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를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뭐 일단 그 기간은 보증을 받은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청와대 이 대응을 두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각각 지지하는 이 전당대회에 있어서 지지하는 세력이 다른 경우에는 뭐 서로가 또 막 논란이 생기고 있는 그런 환경들인데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하잖아요. 네. 이 장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지금 소위 말해 분열되어 있는 듯 보이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의원들 사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 뭔가 새로운 메시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야죠. 나올 거라고 봐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분열이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분들에게도 피해인 거고 여러 이 진보 진영 전체의 피해이기 때문에 가장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셔가지고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예를 들면 전임 대통령을 임기 초에 보통 만나거나 자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1년이 훌쩍 지난 타이밍이고 때마침 또 전당대회 시즌이고 이게 좀 공교롭다라는 해석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이전부터 미리 어레인지가 다 됐던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초부터 원래 두 분 만남을 한번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바빴다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은.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그런 거죠.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도 묵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이게 청와대에서 뭔가 메시지를 만들려고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미리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무적인 기대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도서관을 갔네? 근데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거여서 지금 약간 그때 윤건영 의원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친문계 입장에서는 이거 미리 이렇게 메이드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 거 뭐 괜찮나? 약간 좀 껄쩍지근한데 이런 기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 혹은 이름으로 전당대회 가는 그림으로 만들게 되면 그게 서로한테 안 좋다라는 판단이 좀 청와대 정무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원래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 한번 보시죠. 라는 식으로 조금 이 추진력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과열되고 있는 요 온도를 빼는 쪽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통합이나 이런 쪽에서 방점을 좀 찍고,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의 여권의 분열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그림 만들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반론적으로 멋있는 말만 대충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나온 메시지라는 그 자체가 파급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저는 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도 아닌데 그게 또 다르게 해석될 일은 없겠죠? 다르게 해석될 리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뭔가 지금 정치판이 시대 전환이나 세대 교체에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지지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두 분이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대통령이 한 사람이 한 단어씩 워 you say war you say war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말했잖아요. 시대의 전환과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금 오유노와 봉급이 계속 올라오는데 무슨 시대 전환이야?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큰 승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부수를 던진 거죠. 무슨 거냐면 지금 이제 실제가 그러하냐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 친문 세력들이 부활하려고 한데 친문 세력이 뭔가 정청래 의원의 뒤에 있대. 거기가 배후가 있대. 뭐 이런 어쨌든 세력으로서의 논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1인 1투표제 이게 있잖아요. 그럼 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두 개를 제외한 뭐 정청래, 김민석, 홍영길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슈에 대해서는 김을 확 뺐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나서서 김을 빼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당청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말하자면 뒤에서 정청래 의원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무리수처럼 보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 대표였는데 왜 정부한테 꼼수를 쓰다 그래? 뭐 정부가 왜 시간을 끈다 그래? 뭐 이런 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주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 1투표제는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애초부터. 왜냐면 그거는 당규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룰이니까요. 네, 정해진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세력과 관련해서 김이 확 빠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엔 인물만 남게 되는데 그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어쨌든 김민석 후보나 뭐 누구도 다 경쟁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정청래 의원이 딛고 있는 기반 자체가 확 좁아지겠죠, 입지가. 그러니까 그거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승부수 같은 만남이라고 보고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 1년 넘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다가 청와대까지 와서 또 멀잖아요. 멀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 청와대로 오시죠. 청와대에서 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오셔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민 통합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반에 대한 어떤 통합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만나도 예를 그쵸. 들면 이막이랑 박근혜가 만나도 그런 얘기가 할 둘이 수밖에 사이가 없어요. 안 좋아요? 전직 대통령이랑 만나면 네. 둘이 만나서 마 국밥 한 그릇. 막 국민 통합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내일 통합을 네.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자, 내일 이 두 대통령, 전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만나서 나올 메시지, 뭐 각각 또 자신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그런 기대는 그래야죠. 해보고,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장동혁 대표는 나 사퇴 안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최고회의만 하면 여기서는 사퇴해라, 네가 사퇴해라, 뭐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몇 주째 반복 아닙니까? 앞에다가 녹음기를 놓고 그때 틀면 안 되나? 어차피 똑같은 건데. 야 3분 2초 틀어봐.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몇 주째 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부진으로 근데 제가 볼 때 한참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뭐 계속했던 얘기지만 사퇴시킬 방법과 수단이 마땅치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사퇴와 그러니까 방법과 수단을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정치적 에너지가 지금 계속 봐도
안 나오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떻게 온 겁니까? 작년부터 야 연말은 못 넘길 것 같지? 연말 안에 비대위 뜰 것 같지? 근데 연말 넘겼어요. 2월은 못 넘길 것 같지? 공천 전에 끝날 것 같지? 공천했어요. 워싱턴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 미국 갔다 오면 그만둘 것 같지? 선거 망했다. 선거 끝나면 날아간다 이랬었는데. 이랬었는데 안 끝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6월 3일 오후였나요? 투표용지 네. 부족이라는 나면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동혁이 어깨가 쫙 펴지고. 펴주면서 네. 그리고 가자 올림픽 공원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다들 뭐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지 뭐 아니야 그래도 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8월까지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8월이 올해 8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 8월. 내년 8월 자기 임기 끝. 아니 그럼 아니 사람들이 다 8월 그러니까 야 이제 몇 달 안 남았나 뭐 이러더라고. 네. 아 내년 8월이에요. 국힘 장동혁 대표가 바뀌면 다른 대표로 뭐가 달라져요? 국민의힘이 네. 뭐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당의 어떤 부분을 쇄신을 원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자꾸 사퇴하라고 하는 거냐? 그건 대안이 있어요?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우재준 최고나 네. 뭐 이런 분들한테 과거 당대표 시절에도 장동혁 대표가 아니었던 시절에도 국힘이 되게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없어서 이거 그러니까 장동혁 씨한테 다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대단히 어떤 신념이나 죄송해요 너무 비하하는 말이니까 저 공공선을 추구하겠죠 정당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 됐네. 혼잣말을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올림픽 공원이나 어떻게 보면 좀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밀착돼 가지고 당을 자꾸 끌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당 안에서의 주류가 봤을 때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가 봤을 때도 선거도 끝났고 다음 선거로 치러되면 이제 적당히 이제 손절을 좀 하고 우리가 약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선거 때 그래도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좀 뛰어볼 텐데 이번에 뭐 12대 4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대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얼굴을 세워야 되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주말마다 자꾸 올림픽 공원에 또 갔다. 또 힘을 얻었다. 이러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이곳부터 찾았습니다. 어제도 국회로 또 그 청년들 부르고 오늘도 대학생들하고 간담회 하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갈아치우고 싶은데 근데 지금 갈아치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